네, 안녕하십니까. H&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엄주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순서는 회사 소개에서부터 제품 소개 순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주식회사 H&K 바이오사이언스는 2004년 6월 29일 날 설립된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은 간 치료제 관련 의약품 및 식품 특허를 저희가 2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치료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 원천 기술 특허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만, 고지혈증, 체지방 감소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체지방 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데이터 분석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개발 인증을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는 금년 안에 체지방 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치료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이러한 연구개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인허가 허가를 받는데 매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댕댕이 소개 및 C3G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댕댕이 꽃과 열매인데요. 여러분들 댕댕이 꽃은 여러분들 혹시 인동초를 아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금은화라고 하는데 인동초 꽃하고 생김새가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지 크기가 댕댕이 꽃이 좀 크다 그 차이일 뿐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여러분들 풋대추 아실 겁니다. 풋대추처럼 커서 익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익기 시작해서 완전히 익게 되면 자흑색으로 익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잘 익게 되면은 표면에 하얀 분이 끼듯이 댕댕이도 마찬가지 잘 익게 되면 하얀 분이 낍니다. 이것은 그 댕댕이 속에 일정량에 있는 당분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댕댕이를 터뜨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블루베리나 포도를 보시면 껍질에만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있지만은 특이하게도 이 댕댕이는 속 가지배까지 안토시아닌 색소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개발에 동참해 주셨던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각종 야채 과일 중에서 이렇게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이 댕댕이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항산화 덩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3G가 주요 성분인 댕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C3G가 뭐냐면 시아데닌 3 글리코사이드라고 명명되는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토코페롤, 즉 비타민 E보다 노화 억제 효과가 5배에서 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C3G입니다. 이 C3G가 주요 성분인 댕댕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 일본,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적인 작물이며 민간요법 또는 식품으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함량도 100g당 29에서 187mg으로 오렌지, 딸기, 라즈베리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댕댕이의 전체 안토시아닌 함량 중 79에서 92%가 바로 이 C3G 성분입니다.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인식하는 일본의 아이누족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SCI 논문에서 밝힌 C3의 효능입니다. SCI 논문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은 그런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발췌된 C3의 효능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항당뇨, 신경보호, 심근보호, 항산화, 항염증, 항암, 기타 이런 효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C3G는 항비만, 항당뇨, 생식능력 등의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산화 작용 및 한암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 기능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은 무게가 약 1.2kg 정도 되는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는 일이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우리 간이 70% 정도가 손상될 때까지 자각 증세가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간 건강 관리를 신경 쓰지 않으면
자칫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CLQ와 댕댕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드시고 관리하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간자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간간자는 고기 육자와 방패 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고기는 신체 기관이고 방패는 방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간자는 간은 신체 방패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알코올성과 알코올성 지방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잦은 음주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간의 기준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구분인데 일주일 동안의 소주 소비량을 기준했을 때 여성분의 경우 소주 2병 조금 넘는 양 이상을 드셨을 때는 알코올성 지방간, 그 이하일 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소비량이 3병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알코올성 지방간, 그 이하를 드시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손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예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80%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20%였는데 근간에 들어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20%,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80%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활동량이나 운동량이 낮다면, 근육량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면,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었다면, 고지방 음식을 자주 즐기신다면 누구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성이 되게 되면 간경화, 간암,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대장암 및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률을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40대 순인데 국민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극하게 늘어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댕댕이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분야는 댕댕이 나무 열매 원료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개발 인증을 받을 때에 했던 동물 실험, 인체 실험, 안정성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댕댕이 과학적 검증 첫 번째로 인비보 실험, 생체 내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동물 실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농도 의존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킬로그램당 댕댕이 100mg, 200mg, 400mg을 12주 동안 투여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 효과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비보 실험 결과 ALT와 AST도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즉 100mg보다는 400mg을 투여를 했을 때 ALT와 AST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황산화 지표는 과산화 지질 MDA인데 이것도 농도 의존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SOD, 이 황산화 효소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즉 과산화 지질,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데 필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는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00ml를 투여했을 때 더 좋은 개선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체 적용 시험으로 비알코올성 간 손상 인체 적용 시험입니다. 시험 목적은 댕댕이 나무 열매 투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손상의 개선 효과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험 디자인은 이중 눈가림으로 무작위로 배정했고 댕댕이를 섭취시키는 군과
위약, 가짜약을 투여시키는 대조군으로 해서 12주 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시험 대상자는 혈중 AST, ALT가 정상치를 초과하고 정상 상한치의 3배 이하의 범위에 있는 사람 6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유효성 평가는 간기능 검사, 즉 AST와 ALT, 그다음에 항산화 검사, MDA와 SOD, 그다음에 피로 심각 척도,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ALT와 AST는 섭취 전과 섭취 후에 현저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댕댕이를 드셨던 분들은 ALT와 AST 모두 정상 범위 이내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위약을 드셨던 분들은 AL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금 증가하였지만 AST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가 확인되었고요. 항산화 지표도 마찬가지, MDA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항산화 효소는 증가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피로 심각 척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적 피로는 댕댕이를 드셨던 분들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위약군을 드셨던 분들은 거의 개선 효과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였고, 신경계 기능 장애인 경우 댕댕이를 드셨던 분들은 현저한 개선 효과가 드러난 반면 위약군을 드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졸리움, 신체적 구조화, 소진 이 분야도 보시는 바와 같이 댕댕이를 드셨던 군들은 이렇게 좋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위약군들은 좀 개선 효과가 미미한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우수시험 기구 안에서 독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단해 투여, 반복 투여, 복귀 돌연변이 시험, 소핵 실험, 염색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독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인체 적용 시험 과정에서도 혈액학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섭취 방법으로 원액 섭취 시에는 1일 3회, 1회 2 내지 3ml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시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이나 음료에 희석해 드시면 좋고요. 따뜻한 물에 희석해 드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물은 한 60ml 정도 편하게 양을 조절해서 희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글리버 댕댕 환입니다. 이번에 다시 또 저희가 환을 생산했는데요. 구성은 댕댕이 환 250g입니다. 용기는 350ml다 보니까 여러분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ml 통에다가 담아 보니까 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350ml 좀 큰 통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받으셔가지고 개봉했을 때 조금 양이 적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50g 중량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량은 댕댕이 열매 추출액 150g이 들어갔고, 인진숙, 비수리, 여러분들 야간문이라고 하는 것, 비수리, 헛개나무 열매, 칡, 찹쌀 등으로 해서 환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고, 1회 4g, 약 50판을 물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